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짜가 3월 27일인데 토요일 하루 종일 지금 부슬부슬 이렇게 봄비가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뭔가 날씨가 이렇게 춥고 이러진 않고 뭔가 좀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부는 그런 날씨 속에서 나지막하게 지금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빗소리가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요즘에 그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뉴스가 이런저런 정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 또는 사람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하는 사람, 뭐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리더의 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에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앞에 나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게 이제 리더의 상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저런 사람이 리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장동건 선배님, 김민종 선배님, 김수로 선배님 이렇게 해서 뭐 나오시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이제 김하늘 선배님이었고, 거기서 이제 장동건 선배님이 이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서 어떤 실수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뭔가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 막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내가 이제 그런 일 해결하라고 사장이고 너희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 뭐 그런 류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이고 뭐가 좋은 리더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만 이 본인의 위치를 인지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리더의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그런 전단지라던가 문자라던가 이런 게 좀 와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건지 현실보다는 이런 환상,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앨리스가 보여주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재밌게 들어주세요. (3) 코커스 경기와 긴 이야기. 두 개 모인 일행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깃털을 질질 끄는 새들, 털이 몸에 딱 달라붙은 동물들은 모두 물을 뚝뚝 흘리며 짜증나고 언짢아 보였다. 물론 맨 처음 대두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젖은 몸을 다시 건조시킬까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논하던 앨리스는 잠시 뒤 평생 이 동물들과 알고 지낸 것처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앵무새와는 오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앵무새는 마침내 토라져서 내가 손 위니까 너보다는 더 잘한단 말이야 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앵무새의 나이를 알기 전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도 앵무새가 끝끝내 자기 나이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들 사이에서 꽤 권위 있어 보이는 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다들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요. 제가 곧 여러분의 몸이 잘 건조되게 해드릴게요. 동물들은 바로 쥐를 중심으로 큰 원을 이루어 앉았다. 앨리스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쥐를 줄곧 쳐다보았다. 몸을 빨리 건조시키지 못하면 분명 지독한 감기에 걸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에헴. 쥐가 젠체하며 말했다. 모두 준비되었죠? 이건 제가 아는 가장 건조한 이야기입니다. 자, 조용히 들어주세요. 로마 교황의 후원을 얻은 정보광 윌리엄은 영국인들을 곧 굴복시켰다. 영국인들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고 그 무렵 왕위 찬탈과 정복을 여러 번 경험했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 백작인 에드윈과 모카는 어휴, 앵무새가 부르르 떨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쥐가 이마를 찌푸리면서도 아주 정중하게 물었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앵무새가 황급히 대답했다.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계속하겠습니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 백작인 에드윈과 모카는 윌리엄 왕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애국자인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건드마저도 그것이 권할 만한 일임을 발견하고 뭘 발견했다고? 이번에는 오리가 물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요. 물론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겁니다. 쥐가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죠? 그야 내가 발견하는 그것이란 대개 개구리나 벌레입니다. 문제는 대주교가 발견한 게 뭐냐는 겁니다. 오리가 말했다. 쥐는 이 질문을 못 알아듣고 서둘러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것이 권할 만한 일임을 발견하고
에드거 왕자와 함께 윌리엄을 만나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청했다. 처음에는 윌리엄이 겸손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수하에 있는 노르만인들이 불손해서 이제 좀 어때요? 쥐가 앨리스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아직 축축해. 이 이야기로는 전혀 건조될 것 같지 않은데? 앨리스가 우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해결책의 즉각적 채택을 위해 휴회를 제안합니다. 도도새가 일어나서 엄숙하게 말했다. 쉽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긴 말은 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게다가 말하는 당신도 그 말뜻을 아는 것 같지 않군요.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말하고 웃음을 감추느라 고개를 수그렸다. 하지만 다른 몇몇 새는 귀에 들리게 킥킥대며 웃었다. 내 말은 우리 몸을 건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코커스 경기라는 겁니다. 도도새가 노아노조로 말했다. 코커스 경기는 또 뭐야? 앨리스가 물었다. 알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누군가가 말을 꺼내야 한다는 듯이 도도새가 말을 멈췄는데 아무도 나설 마음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경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겁니다. 도도새가 말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날이면 이 경기를 직접 해보고 싶을 테니 도도새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도도새는 먼저 경기장에 둥글게 줄을 그었다. 아주 정확하게 둥글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도도새가 설명했다. 그러고 모두 원을 따라 여기저기 한 줄로 섰다. 하나, 둘, 셋, 출발 하는 호령이 없었지만 다들 제멋대로 뛰고 싶을 때 뛰기 시작해서 멈추고 싶을 때 멈추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언제 끝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반 시간쯤 그렇게 뜀박질을 하고 모두들 몸이 꽤 말랐을 무렵 도도새가 갑자기 경기 종료라고 외쳤다. 그들은 다 같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도도새 주위에 모여들어 누가 이긴 거야? 라고 물었다. 도도새는 이 질문에 이것저것 고심하지 않고 간단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셰익스피어의 초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였다. 동물들은 그동안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도도새가 입을 열었다. 누구나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상을 타야지요. 하지만 누가 상품을 주나요? 일제히 한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 저 아이지요. 도도새는 한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켰다. 동물들은 모두 앨리스를 둘러싸고 상품 주세요, 상품요 라고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앨리스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사탕 상자를 다행히 소금물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탕 상자를 꺼내서 상품으로 나누어 주었다. 사탕은 모두에게 정확히 한 개씩 돌아갔다. 그런데 저 아이도 상품을 타야 하잖아요. 쥐가 말했다. 물론 드려야죠. 도도새가 아주 엄숙하게 대답했다. 당신 주머니에 뭐 다른 건 없나요? 도도새가 앨리스에게 돌아가서 물었다. 남은 건 골무 한 개뿐인걸? 앨리스가 서글프게 대답했다.
그걸 이리 주세요. 도도새가 말했다. 모두 앨리스를 다시 둘러쌌다. 모모새는 이 우아한 골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골물을 엄숙하게 앨리스에게 수여했다. 도도새의 짤막한 연설이 끝나자 다들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앨리스는 이 모든 의식이 아주 어리석어 보였지만 동물들이 너무나 진지해 보여서 감히 웃을 수도 없었다. 달리 인사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앨리스는 인사만 꾸벅하고 최대한 엄숙한 표정으로 골물을 받았다. 다음 차례는 사탕을 먹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졌다. 큰 새들은 사탕이 너무 작아서 맛을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작은 새들은 사탕이 목에 걸려서 등을 두들겨 주어야 했다. 하지만 마침내 사탕을 다 먹자 다시 둥글게 모여 앉아서 쥐에게 다른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졸랐다. 참, 내 이야기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고와 개로 시작하는 동물을 싫어하는 이유 말이야. 앨리스는 쥐가 또 화날까 두려워 속삭이듯 덧붙였다. 제 이야기는 슬프고도 긴 이야기랍니다. 쥐가 앨리스에게 몸을 돌려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내 꼬리는 정말 기네. 근데 왜 슬프다고 하는 거야? 앨리스는 쥐의 꼬리를 내려다보며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쥐가 이야기하는 동안 앨리스는 계속 꼬리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느라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다. 퓨얼이라는 개가 집에서 마주친 쥐에게 말했어. 자, 나랑 재판소에 가자. 내가 너를 재판에 걸겠다. 자, 같이 가자.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어쨌든 재판은 해야 해. 난 오늘 아침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쥐는 개에게 이것 보셔요, 개님. 배심원도 판사가 없는 재판은 소용없거든요. 내가 바로 판사가 되어 배심원도 되어 이 사건을 맡아 너를 사형에 처하고 말 거야. 교활하고 늙은 퓨어리가 말했어. 당신은 제 이야기를 안 듣는군요. 쥐가 나무라듯 앨리스에게 말했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해. 아마 5째 굽이까지 이야기했지? 앨리스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쥐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다. 매듭이라니. 남을 돕기 좋아하는 앨리스가 주변을 열심히 살피면서 말했다. 아, 매듭 푸는 거 도와줄게. 난 그런 거 안 했다고요. 그런 엉뚱한 말로 날 모욕하다니. 쥐가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불쌍한 앨리스가 사과했다. 그렇지만 넌 정말 화를 잘 내는구나. 쥐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으르렁거렸다. 부디 돌아와서 이야기를 끝내줘. 앨리스가 쥐 뒤에 대고 외쳤다. 다른 동물들도 네, 끝내줘요 라고 한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쥐는 성마르게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쥐가 가버리다니 정말 슬픈 일이야. 쥐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앵무새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늙은 개 한 마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런, 넌 저렇게 화내면 못 쓴단다 하고 딸에게 다일렀다. 그만하세요 엄마. 참을성 많은 굴도 엄마 잔소리에는 화낼 거예요. 어린 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 다이너가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다이너라면 쥐를 금방 데려올 텐데. 앨리스가 특별히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크게 말했다. 그래, 그 다이너가 누구인지 혹시 물어봐도 되겠니? 앵무새가 물었다. 앨리스는 신이 나서 다이너 이야기를 했다. 애완동물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이너는 우리 집 고양이야. 쥐 잡는데 얼마나 도사인지 몰라. 다이너가 새를 잡는 멋진 모습을 보면 좋을 텐데 작은 새 같은 건 보자마자 냉큼 먹어버린다니까. 이 말을 듣고 동물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몇몇 새는 즉시 달아났다. 늙은 까치가 정말 집에 가야겠어요. 밤 공기가 목에 좋지 않군요. 라고 말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 몸을 감쌌다. 자, 어서 가자. 모두 잘 시간이에요. 칼라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새끼들을 불러 모았다. 새들이 모두 온갖 핑계를 대어 떠나고 금세 앨리스 혼자만이 남았다. 괜히 다이너 이야기를 했구나. 앨리스는 우울하게 혼자 종알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고양이인데 여기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 오, 사랑하는 다이너야, 다시 널 보게 될까? 불쌍한 앨리스는 이런 말을 하다가 또 울기 시작했다. 매우 외롭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뒤 어딘가 멀리서 다시 따박따박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아까 가버린 쥐가 마음을 바꿔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주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나는 쪽을 열심히 쳐다보았다. 네, 참 동물들은 겁이 많죠.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뭐 어차피 근데 이게 동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생사가 걸린 이야기니까 더욱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뭐랄까 상대방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구나. 쥐도 그렇고 도도새도 그렇고 앨리스도 그렇고 뭐 여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로 인해서 어떠한 다른 누군가는 해결을 원했고 또 뭔가 앨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또 떠나가게 되고 네, 뭐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랜만에 지금 라디오 드라마 또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올릴 거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소소한 그냥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이야기, 사연들 받고 있으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WE_WAY@네이버.com 메일로 많은 사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